네, 요즘 날씨 너무 춥죠. 하루 만에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봄꽃을 활짝 피고 있는 섹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도 이제 봄이 성큼 왔을까라는 시작으로 해봤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기업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TSMC 그리고 ASML. TSMC랑 ASML 얼마 전에 실적 발표까지 했었죠. 이들의 실적 보니까 3분기 깜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너무 잘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이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는 선박을 하면서 이제 반도체의 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TSMC CEO도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2021년 4분기 수준에 근접할 만큼 반도체 경기에도 이제 바닥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연 반도체 진짜 바닥일까? 우리 한국에서도 반도체의 봄이 올 수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반도체,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의 직격탄을 받기 시작했죠. 저점을 찍었던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요. 수출 감소율이 마이너스 40%에 육박했고요. 이게 14개월 연속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쪽으로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론이 이제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9월에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최대 수출액과 최저 감소폭의 청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청신호가 켜졌는지 저희가 수치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99억 9천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올해 최대 규모고요. 수출 감소율도 조금씩 그 폭이 줄기 시작합니다. 7월에는 두 자릿수였어요. 마이너스 16.1%였던 게 9월 두 달 들어서 한 자릿수 마이너스 4.4%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왜 그동안 우리 수출 회복이 그렇게나 더디고 추운 겨울을 걸었던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약세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이 쭉 내려오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출 쪽으로 1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디램의 가격만 보더라도 작년에 9월 보면 2.85달러였는데 지난달에는 1.3달러까지 내려옵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할까요? 국제기구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반도체 4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복 궤도에 올라오면서 이게 전체 수출 반등의 동력이 되어주고 우리나라 수출을 더욱더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내비쳐줍니다. 그동안 끝이 안 보이던 메모리 한파, 과연 이 안에서 핵심인 DDR5가 그 상황을 바꿔줄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램의 4분기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표 보시면도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는 3에서 8%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부문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PC와 서버, 그래픽 쪽으로는 3에서 8%까지 올라오고요. 모바일 쪽이 유독 더 올라옵니다. 10%까지 올라오네요. 그럼 디램의 가격 그동안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부터 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가 궁금하실 수 있죠. 그동안 상반기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산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실적도 업계에서는 좋아질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모두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있는데요.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했냐? 반도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올해 15조 원 적자였다면 내년에는 12조 원까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SK하이닉스 올해 7.6조 원의 영업 적자를 냈는데 내년에는 무려 6.9조 원의 흑자를 낼 거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합니다. 이런 전망, 외국인 집 나갔었었는데 이 냄새를 킁킁 맡았던 걸까요? 갑자기 외국인들까지 이 냄새를 맡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월 17일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순매수세를 보냈는데 무려 4,720억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힘을 그대로 받았고요. 삼성전자 그날 3%, SK하이닉스도 4% 넘게 올라오죠. SK하이닉스가 13만 원을 찍었는데 이게 1년 8개월 만이었습니다. 수치적으로 저희가 살펴봤고 외국인의 수급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3분기 SK하이닉스가 D램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BNK투자증권도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그 핵심을 D램의 영업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뽑았습니다. KB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꼽으면서 그 안에서의 키 투자 포인트를 D램과 낸드의 ASP로 뽑죠. 결국 뭐냐? 쭉 공통점을 봤을 때 D램의 실적 개선이 업황 계산을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벼르고 우리가 벼러왔던 DDR5 그 시간이 드디어 온 걸까요? 저희가 DDR5에 대해서 잠깐 짧게 TMI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DDR5라는 거는 DDR 그 전에 4라는 게 있는데요. 4보다 DDR5는 속도가 2배나 빠릅니다. 그리고 용량도 4배나 더 높습니다. 가격도 40%나 더 비싸죠. 가격이 40%가 더 비싸다라는 거는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마진이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적으로 반영돼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건 당연히 주가에도 긍정적이겠죠. 다음 판 보도록 할게요. DDR4, DDR5 그동안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 이 매일경제에 딱 왔을 때도 그때도 DDR4에서 5로 넘어간다. 그 수혜주가 뭐냐 찾기 바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막연했던 게 이제는 조금 전환이 되냐. 그 전환의 시작은 올해 초에 생성형 AI 쪽으로의 수요 때문에 DDR5의 전환이 조금씩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D램 비중 안에서도 반전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2022년에 DDR4의 비중이 49.5% 정도였다면 이제 2025년이 되면은 그 비중이 8%까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DDR4의 비중보다 이제는 DDR5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냄새를 맡았던 건 외국인만은 아닙니다. 기업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요. DDR4를 줄이고 이제는 DDR5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도 평택에서는 DDR5처럼 최신의 제품들을 생산하고 그 비율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뿐만 아닙니다. 인텔, 국제적인 기업도 올해 1월을 보니까 DDR5 지원을 위해서 서버용 프로세서를 새롭게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D램을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D램의 수요처를 쭉 봤더니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버, 모바일, 그리고 PC입니다. 서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체 이 D램 매출 안에서도 서버용 제품이 차지하는 게 무려 4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DDR5가 좋아지려면 이 서버용도 같이 좋아져야겠죠.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DDR5의 서버용 D램 비중은 더욱더 2분기보다도 4분기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HBM 들어가는 서버도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일반 서버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DDR4에서 5로 바뀌면서 여기에 따른 기판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판의 경우에는 평균 단가가 바뀌면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익성은 더 좋아집니다. 예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심텍이 DDR3에서 4로 옮겨갔을 때 당시에 영업이익도 올라갔고요. 수익성도 올라가면서 주가가 그대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PCB 전월 대비해서 수출 데이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눈에 띄게 볼 수 있고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 월 단위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지금 월 단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디램 기업 젠딩이랑 나냐가 있는데 DDR5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버 시장은 우리 4분기부터 분기별로 조금씩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심텍 언급을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스마트폰 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에 안 좋다 했었는데 이번에 트랜스포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2027년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무려 7천만 대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요 더 좋아질 거다라는 거고요. TSMC도 제가 오프닝 때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실적 꽤 좋아졌다. 왜 좋아질 수 있었냐면요. 2분기 때와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의 매출 비중이 무려 33%나 급증하면서 깜짝 실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나는 그러면은 DDR5 기판 쪽 보기 싫다. 기판 외에도 수동 부품, 소켓, 그리고 장비 쪽도 참고하실 수 있는데 나는 HBM 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 초점을 둔다. 왜냐하면 사실 수급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거는 외국인 수급이 시장에 베팅한 것이라고 보면은 SK하이닉스는 결국 엔비디아의 선수금 이슈 가 그쪽으로 작용이 된다면 HBM의 선택지가 더 선택지로서 매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여기 HBM 관련된 본더, 다이신, 그리고 리드프레임, PCB와 오사트 쪽의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쪽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이벤트가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 SK하이닉스에 뒤지고 있지 않아. 우리 삼성전자도 정말 잘하고 있어라는 발표들을 쭉 할 예정이니까요. 이 이벤트도 저희가 앞두고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저희가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비효과 주제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릴 타이밍이죠. 해리 선배님은 DDR4와 DDR5 사실 되게 복잡하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정말 잘 모르고요. 네. 네. DDR4도 모르고 DDR5도 잘 모르고요. 혹시 그 DDR 게임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DDR은 알아요. 그쵸? 이렇게 뛰는 그러니까, 거. 네, 이거 그건 생각할 알고요. 수도 있어. 그 네. 너무 헷갈리면 뭐 GDDR, 뭐 6 막 이런 것도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너무 헷갈려서 네. 잘 혜리 씨 게임 모르겠어요.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걸로만 아세요? 이걸로 안 아세요? 이걸로도 하죠. 거기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중요하지 사실 저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이제 근데 게임 좋아하니까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을 계기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박근호 매니저님, DDR5 최근에 뭐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떤 상품이든지 시장의 침투율이 30% 전후됐을 때 관련주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올라가냐면 이 완성 PC 만드는 이게 델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델 같은 데서 이제 DDR4에서 5로 막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저희 트렌드포스라고 이제 해주셨었는데 트렌드포스, DXI 요 두 개가 이제 반도체 경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트렌드포스는 요즘 신뢰도를 좀 약간 잃었어요. 왜 그러냐면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렌드포스에서 반도체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거다. 이제 올 초에 완전 저점 잡을 거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지속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저는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 칩의 대변혁이 뭐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MS랑 구글이 야 엔비디아 거 우리가 사서 쓰려니까 너무 비싼데 맞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혜를 누가 볼 거냐? TSMC는 엔비디아 독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그럼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파운드리는 아예 안 한단 말이에요. 온리 이제 삼성전자밖에 안 남는데 여기 이제 뭐 당장은 아니지만 그랬고 저희 하나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PCB에서 대장이 안 써 있어요. PCB 대장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PCB 대장은 삼성전기예요. 네. PCB의 대장은 삼성전기다. 꼭.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AI 그 칩 있잖아요. 그 옆으로 HBM이 막 들어간단 말이죠. 둘레로. 그 밑에 있는 기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삼성전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PCB 관련해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기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뭐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죽어도 안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겁다라는 네. 생각 때문에 뭐 저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박지원 앵커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심텍이 저는 가장 좀 나아 보입니다. 심텍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는 황봉 네.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도체 업계에서 궁금한데 최근에 ASML 그리고 TSMC 실적 잘 나오면서 네. 국내 장에도 조금씩 훈풍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보고서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사실 그 중동발 악재 그리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 악재 때문에 오전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보고서가 한 10시 조금 넘어서 나오면서 그게 보고서가 돌잖아요. 그게 이제 돌 때 그 보고서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돌아섰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까도 화면에서 보셨지만 SK 하이닉스는 양전해버렸고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낙폭이 컸는데 그걸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올 하반기는 아니고 내년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을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그쪽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봤던 이 PCB 중에 이제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PCB 쪽보단 오히려 본더 한미 반도체 왜냐하면 이렇게 빠질 때 한미 반도체는 지켜줬거든요. 요 흐름을 봤을 때는 오히려 PCB 쪽 침투율이 지금 올해 한 27% 정도로 보고 내년으로 하반기로 가야 35%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또 HBM 쪽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부의 별별 기업에 네. 우리 황봉 앵커랑 저랑 반도체를 갖고 자존심을 그러니까. 건 종목을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더 기대되네요. 그럴 줄 알고 저도 이제 반도체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방금 황봉 앵커가 그 얘기해 주신 뭐 보고서 리포트라는 걸 봤을 때 반도체 경기 하반기에 돌아간다. 내년 상반기에 확실히 턴한다. 근데 거기에 왜라는 거는 그렇게 자세히 써 있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언제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언제 이게 턴을 하는데 현물가가 돌아가고 뭐 고정거래가가 뭐 서너 달 뒤에 따라간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왜 수요가 뭘로 수요가 늘어날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 시장에서 지금 정확하게 던져지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수요처가 GDDR6가 될 수도 있을까요? GDDR6는 우리 혜리 씨가 아마 모를 건데 아실 수도 있죠. 쉽게 알려주세요. 쉽게. 게임할 때 네. PC로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 뭐 3060 샀다 뭐 지금 40 뭐 70 샀다 이게 몇백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네, 거기 네. 3060 엔비디아 지포스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플레이스테이션 있죠. 네, 우리 네. 그 유부남 분들이 몰래 사는 그렇죠. 하셨나요? 그거 하셨나요? 저도 샀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GDDR6 이름이 그 기판을 만드는 게 심텍입니다. 그럼 최선호주 심택으로 네, 저는 보시는 건가요?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택을 좋게 보시는구나.
네, 해리 MC님께서도 나중에 별별 기업의 반도체 관련해서 다룬다고 하시니까 이 두 분이 말씀하신 최선호주와 함께 오늘 브리핑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오늘 심택을 아무도 안 갖고 왔다는 거. 다른 겁니다. 더 끝까지 시청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그렇죠. 끝까지 채널 가야 될 고정.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목을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쵸. 그렇죠? 네. 예, 오늘 간밤에 끝난 미국 장도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토요일과 내일이 좀 스펀지 역할을 좀 흡수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국내 시장의 그 미국 시장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받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에서는 좀 더 보수적이고 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않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너무 감사드리고 박지원 아나운서는 2부에서 저희 우문현답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